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차갑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 낮 동안에는 영상 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다고 합니다. 좀 온화하고요. 또 예년보다 추위가 덜하겠는데요. 이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가운데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죠. 영월 삼척 구간의 건설 사업, 이 동서 6축 연결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원창목 전 시장이 퇴임하고요. 원주시는 이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죠. 이런 가운데 어제 원주시 2월 정례 브리핑 현장 다녀왔는데요. 그 권한대행의 앞으로 계획, 그리고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역 대책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현행 거리 두기가 오는 20일까지 2주간 또다시 연장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입장도 현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죠. 2월 9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지난해 모두 43개 기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원주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노사민정협력 우수지자체를 비롯해서 중앙부처에서 19개 기관 표창을 받았고, 또 코로나19 대응 유공기관 등 강원도 표창 24개 등 모두 43개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주관했던 공모사업 45개에 선정돼 89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지원센터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횡성의 추동리 일원에서 조성되는 제2문화복합단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횡성구는 어제 추동리 마을회관에서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주민설명회를 열어 앞으로의 일정 등을 안내했고, 또 제2문화복합단지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지난달 26일 보상계획 공고를 냈습니다. 이 평창군이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평창 국민 여가 캠핑장, 광천 성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올해 상반기 내 속속 오픈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완공된 평창 국민 여가 캠핑장은 올해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 방리면 방림리에 44억 원을 들여서 캠핑장과 숲속 쉼터로 조성되었고, 평창군은 올해 말까지 평창읍 중리에 90억 원을 들여서 자연 친화적 생태 체험 공간인 평창 예코랜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 남부권의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였죠. 동서 6축 고속도로, 이 영월 삼척 간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이제 국가 계획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좀 앞으로의 그 일정, 과연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또 앞으로의 그 효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원시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김영식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그 영월에서 삼척 간 고속도로 구간이 이제 91km인데, 이 구간이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중점 사업에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그 의미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제2차 도로망 종합계획, 이 주요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일단 이제 과거에는 사실 영동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을 연결하는 이런 노선들이 많이 부족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은 이제 경상북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그리고 도로망 확충 계획에 강원도에 있는 여러 개의 이 노선들이 포함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 지역의 SOC 사업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이제 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서 핵심은 강원도에 있는 여러 개의 축돌이 새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게 정부의 기존 계획을 보면은 네. 남북축이 7개, 네. 동서축 9개로 이제 좀 정말 한마디로 이렇게 다 연결하면 바둑판 모양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작년에 이 전체적인 계획이 개편이 된 겁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7x9이라고 이제 9라고 얘기하면 남북축 7개, 동서축 9개인데 네. 이것이 10x10으로 바뀌었어요. 아, 10by 15로. 예. 예, 그러니까 남북축 10개, 동서축 10개. 이걸 하게 되면서 강원도가 이제 한 5개 정도가 이 축의 연결 노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아, 좀 더 촘촘해졌군요. 맞습니다. 사실 촘촘해졌다기보다는 강원도만 빼고 다른 지역들에 있었던 고속도로가 이제는 강원도의 연장을 시도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절반 네. 정도는.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이 통계 조사를 보니까요. 예. 이 고속도로까지 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면적을 조사해 봤는데 네. 뭐 절반 이상 정말 그 예. 30분 이상 고속도로까지 거리가 걸리는 면적이 이 가운데 뭐 많았죠. 절반이 넘더군요. 뭐 맞습니다. 지자체들 7곳이 되고요. 지금 예. 말씀하신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거기 좀 핵심적인 지역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동서 유축 같은 게 이제 그런 노선에 있었던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에 앞으로 이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 개발을 앞당길 것이다. 하는 것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건데 오늘 좀 중심 내용이죠. 동서 육축 고속도로. 예. 원래는 경기도 평택에서 삼척까지 이제 연결하는 노선인데 예. 문제는 이게 제천까지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월 삼척까지는 현재 뭐 소식이 없던 노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좀 계획이 가시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동서 육축은 동해안 그러니까 삼척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영월, 제천, 평택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에서 제천까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천에서 영월 29km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2020년 8월 달에 예타 면제를 해가지고 2031년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계획이 잡혔죠. 예. 예. 근데 이제 영월에서부터 삼척까지 완공이 돼야 사실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네, 이게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이 이제 반영이 된 겁니까? 반영이 된 겁니다. 예,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뭐 또 정치 시즌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을 텐데. 예, 선거용인가요? 꼭 중요한 것은 예. 저는 선거용이고 선거용이 아니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네네.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 그동안에 강원도 SOC가 많이 부족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회를 해서 우리 지역의 SOC가 만들어지면 네. 좋은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평택에서 제천까지는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천에서 삼척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노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요청을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건 또 다른 이유건 이것이 건설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공약으로 우리가 나온 게 요청한 아니고 이 정부의 예. 정책으로 이제 확정이 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차원이 다른 거죠. 당연하죠.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월에서 제천까지는 29km고요. 예. 영월에서 삼척까지는 총 길이가 91km고요. 이 예, 사업비는 예. 어느 정도가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4차로 양방향으로 이제 만들어지고요. 고속도로가 제천 영월까지가 지금 1조 2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월부터 다시 삼척까지 4조 9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한 6조 원 정도 예상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약간 그럼요. 좀 논의가 좀 더 진전돼야 예. 할 것이 네. 아까 그 제천 영월까지는 예타도 통과했고 또 이제 계획도 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성취로 보면은 이 구간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영월에서 삼척까지는 좀 이제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것을 좀 양방향을 이 동시에 또 이제 착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이게 91km긴 하지만은 자세히 이제 강원도 지형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 것이 네. 여기가 산악 지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 공사들이나 교각이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한다래도 기본 10년에서 20년은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 지금 이제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이 지역들이 지금 도시 소멸 여기에 포함이 된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도로가 뚫어지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좀 빨리 이 고속도로가 완공됐으면 좋겠다. 이게 빨리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굳이 할 거면 한쪽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여러 개 공구로 좀 구간을 나눠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이 고속도로 공사를 빨리 조기에 완공시키자 하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번 그 대선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예. 좀 이런 그 사업 내용들이 이 대선 공약에 또 이제 차기 네. 정부의 정책으로 이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다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은 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간이 지나는 지역, 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이 영향권에 있는 그런 구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통행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좀 어떻게 분석을 네.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효과를 따지긴 어렵지만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역들이 산간 지역들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에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인데 만약에 고속도로가 뚫어진다 그러면 수도권으로부터 일단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대단히 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단 개발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지역 소멸론에 대한 어떤 반대적 현상들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 효과를 얼마든지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그 웬만한 지역은 또 교통망이 예. 너무 좋아지면 풍선 효과라고 하죠. 또 우리가 인구 예. 유출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맞습니다. 걱정들 하는데 네. 그것과 좀 차원이 다르게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일부는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면 사실 수도권과 접근성에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네. 이미 지금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유출될 수 있는 인구들은 이미 많이 유출이 됐어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들이 그러니까 현 지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 유치하는 것들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것이지 안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은 아닐 거다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 영월에서 삼척까지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기년 계획이 이제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원래 예타도 있고 여러 가지 저차가 굉장히 또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양 방향에서 동시에 또 착공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또 노력도 많은 또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릉원시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김영식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창목 전 시장이 강원도지사직에 도전하기 위해서 지난달 말에 퇴임을 했죠. 자, 그리고 이달 초부터
조종영 원주 부시장이 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는데 이 권한 대행을 맡고 어제 첫 번째로 원주시정 정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 권한 대행 기간 동안의 시정 운영 방향도 설명하고요. 요즘 또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또 방역 대책도 설명을 했는데요. 어제 그 현장 다녀왔고요.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종영 원주시장 권한대행 어제 처음으로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만은 이 권한대행 기간 동안의 시정 운영 방향 좀 어떻게 좀 설명했는지 궁금하군요. 네, 지난 2월 1일부터 조종영 부시장이 원주시장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이 권한대행 체제는 오는 6월 말까지 운영되는데요. 권한대행 기간 중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종영 원주시장 권한대행은 국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023년 4,213억 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원주시는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추진해 원주천댐 건설과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 등에 쓸 5,86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과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국도비 확보 추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5월 부처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강원도와 부처 방문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선제 대응할 계획입니다. 조종용 원주 부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6월 말까지는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들의 마무리에 집중하고 코로나 확산 차단에 주력하며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 3월은 국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 시기는 강원도의 제1회 추경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주, 원주, 복선, 철도, 착공, 시립미술관 건립 등 원주시 현안 관련 예산인들이 시장직 공백과 함께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까지 엄중해지고 있어 책임감이 더욱 무겁지만 우리 1,80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더 엄중한 자세로 시정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정의 연속성 또 안정성 차원에서 남은 시간 동안을 고민하겠다는 것이겠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대책 이게 또 중요한 또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체감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에 10명만 넘어가도 원주시 같은 경우 이거 깜짝 놀랐었습니다만 이거 며칠은 뭐 100단위가 되고 있고요. 심상치 않습니다. 이 원주시 어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까? 네, 이달 들어 원주시에서도 1,37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170명 이상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원주시 공무원만 해도 32명이 확진되면서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엄중함을 인식하고 원주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 검사 키트의 안정적인 수급 방안을 모색하고 요양시설과 같은 특수시설 종사자에는 자가 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PCR 검사보다 비교적 간편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급증 단계별 인력 운용 계획을 마련해 방역대책본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는 시민의 희생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가급적 방역당국의 대응만으로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원주시도 신속 항원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확진자 급증 단계별 인력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방역대책본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이 보건소에서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00명대 나오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인력 운영 계획을 해서 하는데 300명 이상이 되면은 직원들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보건소 체제로 갈 수가 없고 이제 병의원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가급적 방역 당국의 대응만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의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식
준수만큼은 꼭 필요합니다. 확산세가 잦아들고 소중한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자, 일단 시민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 수칙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이외에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합니까? 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여주, 원주 복선철도 착공과 시립미술관 건립 등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는 주요 현안 산업 마무리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원주천댐 건설도 적기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또 3월과 6월 예정된 대선과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엄정한 자세로 선거 사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는데요. 이 위원회는 시장 당선자가 시장직에 원활한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습니다. 4월에서 5월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해 6월 선거 직후부터 인수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더 연장키로 했죠. 큰 틀에서 6명까지 9시까지 영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영업자들 계속해서 정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좀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조지현 공동대표 연결해서요. 좀 현재 상황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현행 거리두기가 20일까지 또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좀 일선 그 자영업자들이 바라보는 이 거리두기 상황 좀 정리 좀 먼저 해주시죠. 일단 지금 유흥업소하고 식당 등의 1, 2그룹은 9시까지로 영업 제한을 받고 있고, 그 PC방이나 파티룸 등으로 분류되는 3그룹하고 일부 기타 시설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받고 있죠. 사적 모임 제한은 6명 전 국민 다 공통이지만 업종 불문 모두 적용되고 있고요. 네. 11개 업종에는 방역 패스 적용이 되고 있어서 전국에 한 320만여 개 사업장이 직간접적으로 지금 행정명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정말 2년이 넘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4월 달부터 자영업자들의 그 영업 활동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첫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지금 2년여간 이어졌던 거리두기 영업 제한이 작년에 11월 1일 일상회복을 시작으로 잠깐 조금 풀어졌다가 다시 늘어나는 확진자의 위중증 환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료 초기가 붕괴가 되고 12월 18일부터 다시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횟수로 3년째가 돼가고 있거든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이 행정명령에 노출되어 있는 업장들은 30%에서 많게는 70% 이상 매출 저하를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영업자들 생활은 일반 분들하고 좀 많이 다르죠. 업종에 따라서 오후 5시나 6시에 문을 열어서 새벽까지 장사를 해서 먹고 사셨던 분들이 이런 분들 이제 지금 9시까지 영업을 해라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소주방이나 호프집 이런 곳들은 정말 2-3시간 낮게 네.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당연히 네. 매출의 70-80%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쉽게 3년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횟수로, 직장인분들께 3년 동안 급여를 30%만 받고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지금 빚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자력으로 노력을 해도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폐업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고요. 또 이 대출도 이제 많이 내셨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또 갚아야 될 돈도 더 많아졌고요. 좀 어려움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손실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을 또 정부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규정 좀 제대로 마련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지난 7일날 국회 예산결산위원 특별위원회에서 방역지원금을 위한 예상 금액
뭐 증액이라든가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난 2년간의 누적된 피해액이거든요. 네. 작년에 7월 달에 손실보상법 발효가 되긴 했지만 그 전에 있던 1년 반 동안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뭐 소급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그 피해들이 계속 그 저희 대출로 누적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이나 이번에 임금 인상도 있었죠. 그리고 또 직접 대출이 상환 시기가 도래가 됩니다. 3월 말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유예에 대한 부분들이 미지수고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뭐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논의가 되고 있어서 작은 사업장에 대한 피해가 더 지금 가중이 되고 누적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네. 자, 이런 건데 뭐 국회 앞에서 촛불 시위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오늘 네네. 15일엔 또 광화문 인근에서 또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은 뭔가 그 요청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그 활동을 또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어떤 좀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저희가 뭐 이전에도 뭐 헌법소원이라든가 합동분향소라든가 차량 시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오기는 했는데요. 이게 그 자영업자들도 사실 코로나 사태 해결을 원하죠. 네. 또한 그 모든 국민들이 힘드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자영업자들에겐 당장의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건 당연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불편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생활 터전도 있고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누적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온전히 보상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 증액 추경이 돼서 저희 이전에 누적되어 있던 피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요즘 손실보상금이 정리해 주시고요. 제대로 정리가 제대로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방역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 손실보상 다 전액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재정이 분명히 또 한계는 있는 것이겠고요. 적절한 이 수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좀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조지현 공동대표였고요. 자, 2월 9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